자, 우리 소득세 이론 교재는 42페이지고, 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당해 가세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무슨 예나 의무가 중간 예납 의무가 있고요. 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중간 예납을 고지납부, 고지납부 또는 신고납부, 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이게 중간 예납세 고지납부 원칙. 예외는 신고납부 가능. 중간 인합세액에 대해서 원칙은 고지납부가 원칙이고 얘는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네, 바꿔놓으시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보면 2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무슨 신고? 현황 신고를 합니다. 왜 면세사업자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냐면 부가세법상 가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어?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그 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신고 의무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통해서 그 면세사업자의 어떤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하고 지급조서 같은 표현이야.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조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줘야 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택시소득은 그저 언제까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지급명세서를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반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은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 일반적인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한 달 연장해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 보시면 되고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5월 30일의 경과 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라서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5월 30일의 경과 후 2개월 이내라서 7월 31일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그냥 단기 납부를 유지하는 걸로 잡혔어요. 지금 현재 일단은 단기 납부하는 걸로. 그다음에 중간인합세 무슨 납부세? 중간인합세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인합 기간으로 해서 11월 30일까지 고지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뭐한다? 공제합니다. 공제. 중간인합 대상자는 누구만 해당이 돼요? 누구만?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중간인합 의무가 없고 사업소득자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인합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 중 수시부관 소득만 있는 자, 과세기간 중 사업을 신규로 개설한 자, 사업소득 중 초기 타자 등 사무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중간이나 기간 중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해서 납부한 경우,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 예나 의무가 없다? 중간 예나 의무가 없다. 중간이나세 계산은 중간이납의 기준, 중간이납의 기준이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전 연도 납부세액. 중간이납 기준은 직전 연도 납부세액. 직전 연도의 중간이납세 플러스 합정신고 단위납부세 플러스 결정 경쟁에 의한 추가납부세, 가산세 포함 플러스 기한 후 신고납부세 및 추가납부세에서 환급세액 등 결국 측정가세에 대한 납부세액이 중간이납 기준액이고, 중간이납세액은 중간이납 기준액의 몇 프로? 50% 또는 몇 분의 몇? 같은 표현이죠. 50%나 2분의 1이나. 그치? 50% 또는 2분의 1에서 중간이나 기간 중에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뺀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무슨 납부가 기준이다? 고지, 납부가 기준이에 측정가세 납부세액의 2분의 1 고지한다. 근데 양가로 4번은 중간이납세액을 뭐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중 중간이나 추계액이 중간이나 기준액의 몇 프로에 미달하는 자? 30%에 미달하는 경우. 원래 2분의 1을 고지 납부하는데, 그지? 예. 근데 실질적으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봤더니 전년도 실적의 몇 프로? 30%에 미달한다면 중간이합에 대해서 무슨 납부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는 중간이나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가세기간에 중간이나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이나 기준액이 없는 거주라는 게 뭐예요? 전년도에 휴업 등으로 인해서 일을 안 했어. 그래서 내야 될 돈이 없었어. 그러면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납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무슨 납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액부징수. 중간이납세액이 얼마에 미달하며? 50만 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징수하지 않았다가 합정신고 때 내라는 게 합정신고 때. 아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이납세액은 50만 원 미만은 중간이납세액 납부를 유예했다가 합정신고 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이납세액이 얼마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분납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고 1월 31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되고, 원천징수제도. 우리 원천징수는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결 끝나면 이거 우리가 무슨 가세? 분리가세라 얘기하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미리 납부하는 성질만 있는 것으로서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년도 합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그냥 공제만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내 외국법인, 기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고, 소득별 원천징수액은 앞에서 했던 거 또 나온 거예요. 그냥 또 나온 거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러니까 소득을 주면서 무슨 징수했다가 원천 징수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몇 인 이하인 사업자?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원천징수세액을 무슨 납부? 단기 납부가 가능해요. 상시 고용인원이 몇 인 이하인 사업장은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그지 원천징수세액을 무슨 납부 가능하다? 단기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예, 6월 달까지 원천 인수한 것은 7월 10일까지.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 인수한 것은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반기를 납부 가능한데 반기 납부하려면 가난 세무서장 승인을 필요로 해요. 승인. 우리 보통 시험에서 승인 받아야 된다고 나오면 거의 틀린 내용이 많거든. 근데 원천 인수 반기 납부는 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교재의 44페이지 납세조합. 납세조합을 조직하는 경우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자, 수익금액 3억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억 원을 미달하는 경우. 이하가 아니라, 그지? 수익금액 3억 원을 미달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국내 원천균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 노점상인,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기 어려운, 원천 유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 스스로 이제 무슨 조합을 구성해서 납세 조합을 구성해서 세금을 내면 5% 세액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고요. 예정신고 대상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된 날까지 예정신고라는 거 해줘야 된대요. 우리 부동산 팔고. 그러니까 오늘 1월 8일이니까 1월 8일날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1월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인 그러면 3월 말일까지 그 부동산 매매한 거에 대한 무슨 신고?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예정 신고 시 산출세액은 토지 등 매매 차익 곱하기 양도소득세율이고요. 양도소득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동산 양도소득자도 합정신고 납부, 가세표준 합정신고 대상 및 시기. 가세표준 합정신고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세입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고 합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가세표준 합정신고, 세입소득 가세표준 합정신고, 양도소득 가세표준 합정신고를 해야 되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퇴소득 금액과 양도소득 금액이 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안 했어요. 해당 연도에 가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가세표준을 합정신고해야 된다. 가세표준이 없거나 무슨 금이 있는 경우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가세표준 합정신고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를 그때 설명했었죠. 만약에 신고하고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알아서 무슨 결정? 부가 결정하니까 실질적으로 내 세금이 없는데도 정부가 알아서 계산해서 이만큼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세편이 없거나 결손금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무슨 납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세금 낼 거 없으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납부할 필요 없고. 요거 잘 나오는 거예요. 가세표준 합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 가세표준 합정신고, 퇴소득 가세표준 합정신고, 양도소득 가세표준 합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첫 번째, 무슨 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은 무슨 적 원천징수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나니까, 가세표준 합정신고 할 필요가 없고, 폐리소득만 있는 자는 무슨 증수로서? 납세 증수로서 끝나기 때문에, 가세표준 합정신고 할 필요 없고,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3번, 4번, 5번도 연말정산은 끝나요.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만 있을 때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무가 끝났는데 3번, 4번, 5번 중 2개 이상 있거나 3번, 4번, 5번 중 2개 이상 있거나 3번, 4번, 5번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세표준 무슨 신고를? 특정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3, 4, 5번하고 어차피 따로 놀아. 1번과 2번은 3, 4, 5번하고 어차피 따로 놀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만 있거나 1번, 2번, 4번만 있거나 1번, 2번, 5번만 있는 경우도 가세표를 합성식으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번은 완납적 원천에서 분리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2번은 폐소득은 종류가 다른 분류과세란 말이에요. 분류과세. 그래서 원천에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 끝납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3번, 4번, 5번 중 2개 이상 있거나 3번, 4번, 5번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줘야 되고 1번과 2번은 그냥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일합도 분납이 가능했고 가세표적 합정신고도 무슨 뭐가 가능하다?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일합이든 합정신고든 몇 개월 이내 분납,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납?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이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1천만 원 초과하고 납부에 대해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이 몇 프로 이하? 50% 이하 분납이 가능해요. 요즘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제.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세무법인 등에게 기장한 장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합정신고하는 제도를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 얘기하고 이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수익금의 합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농업, 수료업 및 임업, 어업강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수익금액 15억. 15억 원 이상이죠, 이상, 그지? 복식부기 기준이 몇억 원인데? 3억 원인데, 복식부기 기준이 3억 원 이상인데, 성실신고 확인되는 사업자는 15억 이상이고, 제조, 숙박 및 음식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장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복식부기 기준이 1억 5천인데, 거기에 5배인 수익금액 얼마야? 얼마? 7억 5천. 그치? 7억 5천만 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은 복식부기 기준에 7,500만 원인데 얘는 여기 보시면 1번도 복식부기 기준에 5배, 2번도 복식부기 기준에 5배인데 3번은 또 복식부기 기준에 5배가 아니야. 그지? 그지? 복식부기 기준에 7,500만 원인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익 금액 5억 원 이상이면 확인 대상 사업자라는 거 15억, 15억, 7억 5천, 그치? 그 다음에 5억. 잘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잘 물어보는 건 아니고 요 부분은, 요 금액까지는 성실 신고 시 혜택 및 제재 요 빨간색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혜택 및 제재는 확정 신고 기한 연장 1개월 연장해서 원래 우리 가계표적 확정 신고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데 5월 말일까지인데 1개월 연장하는 바람에 그치? 언제까지? 6월 말일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하고 공제한도 120만 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줘요. 성실신고 확인서 미대출 가산세
종합소득금액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5% 플러스 무신고 가산세 1번과 무기장가세 둘 중에 큰 금액을 더한 게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구만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도특보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저축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에서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에 소득공제고, 주택자금공제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 자동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고,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만 공제 가능한데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 공제는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 공제는 성실 사업자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도 공제 가능하다는 요거 하나 필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거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는 이게 원칙은 근로자만.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돼요? 우리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다음에 조특보상은 신용카드, 주택저축, 월세세액공제, 그치?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는 이제 보험료 공제하고 주택자금 공제가 있다는 거.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전에. 그 주택자금 공제는 이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그 다음에 장기주택 자동차입금 이자 상환에 공제가 있고, 특별세액공제는 원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거든. 근데 기부금은 대부분의 소득자가 다 문제가 돼. 그래서 근로자만 받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 그치? 그 다음에 교통법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용카드, 주택저축, 월세세액공제인데 성실신고 사업자하고 성실신고 확인되는 사업자. 성실신고 사업자는 또 뭐냐면 뭐 사업용 계좌를 뭐 신고했고 그 다음에 뭐 그 계좌에서 뭐 몇 프로 이상을 뭐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가맹 뭐 했고 뭐 이런 게 성실신고 사업자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고 성실신고 사업자는 또 달라. 근데 어쨌든 성실신고 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그치? 교육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 그치? 공제를 해준다는 거. 결정과 경정. 결정과 경정에 대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합정은 그전에 우리 몇 번 썼던 것 같은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자진납부 세목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자진해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효력이 있고 자진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가 부과 결정하고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탄로가 있으면 정부가 고쳐서 수정하는 거 우리가 경정이라 얘기합니다. 경정. 그리고 우리 결정, 경정, 징수한 그 결정은 가세표준 확정 신고 대상자가 가세표준 확정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세표준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이라 얘기하고 경정은 가세표준 확정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탄로가 있는 경우에 고쳐서 수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고 경정이라 얘기하고 결정이나 경정은 원칙은 무슨 조사? 실질조사.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실질조사가 원칙이고 장부 증거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허위 및 명백한 경우는 무슨 조사? 추계조사하고 소액부징수 너무 소액이라 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인데 이자 소득은 1,000원 미만도 징수를 해요. 이자 소득은 얼마 미만도 징수한다?
천원 미만도 증서합니다. 납세조합의 증세액이 1,000원 미만도 예, 소액보증서, 중간이자세액이 50만 원 미만도 예, 소액보증서하고 수시부가는 예, 소득세 포탈에 우려가 있거나 주소 고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 인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 포탈 가능성이 있으면 수시부과한다 그런 얘기고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의 개념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의해서 수익금액 및 매입금액 내역 등 사업장 현황을 가세기한 다음 년도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현황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종종 물어봅니다. 다음 년도 2월 10일까지. 면제 대상은 부가가세법상 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할 때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면제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업자 현황 신고 대상자는 누구야? 면세 사업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현황 신고는 면세 사업자는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 가세 사업자, 일반 가세자나 간이가세자, 겸용 사업자 이런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현황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해서 소득세 이론이 다 끝났습니다.